이번 케이스는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과거 미국은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1945년 7월 17일 애틀랜타에서 오티스 존슨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흑인이지만 출생증명서에 있는 부모는 백인들입니다. 오티스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의 흑인 부모님이 아니라 백인 부모님이 적혀있는 이유는 정말 슬픕니다. 1945년의 미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도 백인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행정상 부모님을 다른 백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가족은 오티스가 5살이 됐을 때 애틀랜타에서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착하기만 했던 오티스는 많은 차별과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오티스의 아버지는 그에게 무술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오티스를 홍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림승들과 같이 생활하며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홍콩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이 힘들어지며 뉴욕 할렘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1975년 5월 5일 오전 11시 58분 119번가와 7번가의 모퉁이에서 당국의 익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홍의진 곳에서 약을 판매하는 한 남자를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 다였습니다. 몇 분 후 당국은 모건과 아렌스가 그곳에 출동했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거의 잡히기 직전 총성이 한 발 울려 퍼지며 아렌스가 쓰러지고 그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5분 잠시 놓쳤던 남자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대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입니다. 잡힌 사람은 오티스. 그는 보복을 입고 위에 황갈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모건은 그가 약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잡아들였습니다. 모건은 그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잃은 복수심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당시 오티스는 이름을 물어보면 아랍식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이름을 묻자 그는 자신이 살라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그의 이름조차 똑바로 불러주기 싫었는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제임스 윌리엄스가 됐습니다. 아렌스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단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만 하면 됐습니다. 이틀 뒤 당국은 총성을 울린 그 남자의 탈출 루트 쪽을 돌아다니던 중 22구경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탄도 전문가에 따르면 아렌스를 공격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는 오티스의 지문이 당연히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70년대 미국은 여전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서 차별이 심합니다. 오티스는 본인의 신체나 옷에서 화약 잔여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죄를 증명할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그 요청을 또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시 오티스는 어떤 영장도 받지 않고 붙잡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렌스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검사는 오티스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9장의 사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2장의 사진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의 모습이고 나머지 사진은 다른 옷을 입은 남자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황갈색 점퍼를 입은 오티스였습니다. 아렌스는 황갈색의 사내를 지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오티스의 국선 변호사가 오질 않습니다. 자신이 변호해야 할 사람이 흑인에다가 본인이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앤손이라는 남자가 오티스가 저지른 짓이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는 법정에 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당국은 그가 재판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앤소니는 어머니에게 이 일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며 그를 설득하여 증언할 수 있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앤소니의 증언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그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며 퇴정 명령을 받게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왔었지만 그를 구해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처음 당국에 신고한 사람을 찾았다면 오티스가 아닌 것을 금방 판별할 수 있었겠지만 변호사, 검사, 판사 등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티스 존슨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이름으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수감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오티스는
2개의 대학 학위를 딸 정도로 인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어 4명의 후원자와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는 그곳을 운영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오티스는 모범적인 생활 덕분에 총 9번의 가석방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에서 절대 본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석방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차 청문회에서야 드디어 가석방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옥살이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10대 때 1961년에 물건을 훔쳤다면서 가석방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나 옥살이를 더 하고 나서야 오티스는 출소하게 됐습니다. 2014년 8월 오티스는 마침내 가석방됐습니다. 어떤 혐의도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의 어떤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로 가석방 서류와 단돈 $40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만 받았습니다. 그가 출연한 비디오입니다. I got off Times Square and I was looking at the atmosphere, the new things that was happening. I seen that everybody, or majority of the people, was talking to themselves. And then I looked closely and they seemed to have things in their ears, you know. I don't know with them things with the phone thing, iPhones they call them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thought to my mind, what, everybody done became, you know, CIAs or agents and stuff like that? Because that's the only thing I can think of, somebody walking around with wires in their ears and stuff. That's what they had when I was out during the 60s and the 70s. And some people are not even looking where they're going. So I'm trying to figure out how people do that, control themselves to walk and talk on a phone without even looking where they're going and stuff. That's right. So that was amazing to me. 그는 약 40년을 억울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연락도 끊겼었지만 다행히 이웃들을 통해서 친척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Dottie Moore. I'm looking for Dottie Moore that used to live here. Dottie Moore. Dottie Moore? Dottie Moore. And she used to live in the second house right there. Mm-hmm. Well, he needs to go see Carol Lynn at the. You need to see Carol Lynn. I heard that name. Do you know a man named Otis Johnson? They call him Sonny. Carol? Wow. Yes, Otis Johnson. They used to call me Sonny. I remember you, but you used to be a tough girl. I ain't forget it. Okay. Yeah. Oh. Wow. Uh-huh. You found somebody that you know. Good I'm luck to telling you. you. Yeah. Okay. God Mhm. bless you. Right. Huh? You know, trying to find all my cousins and stuff. No, you ain't. No, you ain't. On speed. All right. Oh, my God. Look, when I saw you in the paper, oh man, come on in. 석방된 후 첫 6개월 동안 오티스는 보호소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보호소에 출입을 할 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며 직원들은 교도관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티스는 자신의 사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노숙자들을 위해 새로운 보호소를 할렘에 다시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40년을 갇혀 살았던 오티스 존슨의 이야기였습니다. 4번 무서운 케이스를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법은 약자든 강자든 구분 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법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